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요즘 찬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 찬 음식 먹다가 배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탄닌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 배탈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탄닌은 도토리묵이나 매실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벼운 배탈 증상이 보인다면 음식으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언제나 유익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무한으로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미래 과학인재 교육 프로그램 무지개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 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해저 탐험 신비의 세계를 통해 투명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홍해 남부로 수중 여행을 떠나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음식을 시원하고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전자제품, 바로 냉장고인데요. 냉장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8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YTN 사이언스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핵심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TV 더보기. 오늘 이 시간도 역시나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 미래의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탄생한 본격 과학 교육 프로그램 무지개입니다. 네, 여기서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7빛깔 무지개가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무한으로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과학 인재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무지개인데요. 다양한 코너를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지개의 감상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격 해부 무지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룬 데에는 훌륭한 과학 인재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미래의 과학 인재 육성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무지개인데요. 우리나라 인재들이 과학에 대해 무한으로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지개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 중 하나인데요. 최근 과학 수업 중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길러주는 수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무지개의 그 첫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창의력을 길러주는 과학 수업을 소개합니다. 무지개는 전국의 학교 중 창의적인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데요. 남양주 풍양중학교에서 이루어진 자신만의 독서들을 발명하는 수업이나 양평 양일고등학교의 창의적인 윷 만들기 수업처럼 특별한 과제가 주어진 과학 수업을 함께합니다. 무지개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생활 속 과학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무지개에는 숨은 과학 찾기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현상의 과학 원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숨은 과학 찾기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는데요. 여름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각종 날씨 정보나 얼룩이 생겼을 때 소재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 세탁법 등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누구나 관심이 있을 법한 주제로 그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알려줍니다. 무지개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다양한 과학 체험 현장을 소개합니다. 무지개에서는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알려주는데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에너지 문화 체험 캠프나 오감을 통해 과학을 직접 체험해보는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등 미래의 과학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험 현장 정보를 소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재밌게 배우는 교과서 속 과학입니다. 과학은 10번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실험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무지개에서는 실제 과학 교과서 단원 중 하나를 선정해 재밌는 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습도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습기를 머금으면 길이가 늘어나는 셀로판지의 성질을 이용한 습도계를 만들어 본다든가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운동의 법칙을 알려주기 위해 삶은 계란과 생계란을 돌려서 비교해가며 관성의 법칙을 흥미롭게 설명해주는 식이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인재 육성은 필수나 다름없는데요. 미래 인재들에게 과학의 색다른 재미를 일깨워주고 창의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무지개,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화면에 소개된 내용 중에 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과학 수업 현장이 꽤 인상 깊었는데요. 단순히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발명이나 놀이 등을 이용해 과학 수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런 방식의 수업은 일명 스팀 교육의 일환이라는데요. 스팀 교육이란 단편적인 주입식 학습에서 벗어나 과학과 기술, 공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에선 스팀 교육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쉽고 재밌게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미래 인재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무지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과학에 흥미가 없는 자녀 때문에 고민인 학부모들이나 또 과학이 어려워서 걱정인 학생들에겐 특히 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한으로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는 무지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 수중 잠수를 통해 바닷속 아름다움을 전해드리는 고품격 자연 다큐멘터리죠. 바로 해저 탐험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 홍해 남부로 수중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승민 씨, 혹시 홍해가 왜 홍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 홍해, 말 그대로 붉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홍해에 가보면 특히 산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 붉은 빛을 내는 산호 때문에 바다가 붉게 보여서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붉은빛 때문이다. 고대 문서의 오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홍해가 붉은 산호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붉게 보일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바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요.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홍해 남부로 떠나는 수중 여행.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해저탐험 신비의 세계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홍해 남부 바다 속에는 과연 얼마나 진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음식을 시원하고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가전제품 냉장고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냉장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인도양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 홍해. 홍해는 특히 아름답고 투명한 바다로 유명한데요. 그중 홍해 남부에는 초급부터 상급까지 스킨스쿠버들에게 매력적인 다이빙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홍해 남부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홍해 남부로 다이빙 여행을 떠나려면 먼저 이집트의 마르사 알람이나 후르가다로 가야 하는데요. 두 지역은 모두 다이빙 여행의 출발지로 유명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홍해 남부 바다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 브라더스 아일랜드인데요. 수심 70m 이상의 이곳은 중상급 다이버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다양한 색깔을 뽐내는 수천 마리의 열대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상징 산호초들이 다이버들을 반기죠.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무려 1901년에 난파된 누미디아호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엘핀스톤 리프. 이 또한 수심 70m 이상의 중상급 다이버에게 좋은 곳인데요. 이곳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곳에서 느끼기 힘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물살의 흔들림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그 물살의 흔들림에 따라 더 깊이 내려가자 상어가 보입니다. 언제 상어가 공격할지 알 수 없어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그만큼 짜릿함도 느낄 수 있죠. 혹시 홍해 남부바다를 최고로 즐기고 싶다면 골든 돌핀 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숙련된 다이버 마스터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다이빙을 지도해 주는데요. 보통 항해 기간은 5에서 7일, 하루 4차례 다이빙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이빙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바다를 만나볼 수 있죠. 세 번째 여행지는 사타야 해역. 수심 20여 미터의 초급 다이버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이곳에선 하얀 모래바닥과 그 위에서 헤엄치는 갖가지 생명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호 정원도 넓게 펼쳐져 있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케이브 리프. 수심 20여 미터로 중급 다이버에게 추천해줄 만한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이곳만의 독특한 특징은 바다 깊숙이 자리한 수중 동굴이 있다는 건데요.
여전히 산호초도 아름다운 잣대를 뽐내고 있습니다. 물고기 1,200여 종에 산호 400여 종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바다 홍해. 아름다운 해양 생물 사이에서 수영을 즐기는 경험은 다이버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데요.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홍해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변치 않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시원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가전제품 냉장고. 냉장고의 발명은 20세기 100대 과학사건에 꼽힐 정도로 혁명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시원한 음식에 대한 인류의 열망을 실현시켜준 냉장고의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냉장고의 과거 모습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의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중국에 존재했다는데요. 바로 창고형 냉장고 벌빙지가입니다. 벌빙지가는 기계적 기술로 만들어진 냉장고가 아닌 겨울에 미리 얼려놓은 얼음을 한데 모아둔 창고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적 기술이 도입된 냉장고는 과연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식 냉장고 기술은 1748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윌리엄 컬런 교수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액체인 냉매가 기체로 기화되면서 열을 흡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얼음을 만드는 데 성공한 건데요. 그리고 90여 년이 흐른 1834년 영국의 발명가 제이콥 퍼킨스가 인공적으로 얼음을 만드는 압축기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862년의 일이었는데요. 제임스 해리슨이 발명한 공업용 냉장고가 국제박람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이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911년엔 미국의 한 가전제품 회사에서 최초로 가정용 냉장고를 출시해 전 세계 가정에 냉장고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냉장고의 과거 모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현재 냉장고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래에는 다양한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냉장고를 쓸 뿐만 아니라 꽃이나 화장품, 또 쌀처럼 하나의 품목만 전용으로 보관하는 기능성 냉장고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기능성 냉장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기능성 냉장고 중 처음으로 소개할 냉장고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입니다. 옛 선조들은 김치를 주로 땅속에 보관했는데요. 땅속 온도는 영하 0.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김치가 과하게 숙성되거나 살얼음이 끼지 않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이 온도 내에서 김치를 보관하죠. 또한 김치 냉장고는 갓 담은 김치도 빠른 시간 내에 맛있는 김치로 만들어주는 숙성 기능이나 채소나 육류, 쌀 등의 보관 기능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성 냉장고는 와인 냉장고입니다. 와인도 김치만큼이나 보관법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적당하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김치를 땅속에 보관했듯 유럽에서 와인은 까브라는 동굴에 보관했는데요. 까브의 온도는 보통 섭씨 13도에서 18도로 와인 냉장고 또한 이 정도의 온도를 설정해서 와인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성 냉장고는 혈액 보관 전용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는 각각의 혈액 종류에 따라 온도를 달리해서 보관하는데요. 적혈구 농축액은 섭씨 1도에서 6도, 농축 혈소판은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에 두되 단 농축 혈소판은 서로 응집되지 않도록 냉장고에 흔들림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보관 전용 냉장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냉장고 온도가 떨어질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도 장착돼 있죠. 지금까지 다양한 기능성 냉장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형 냉장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전기 코드를 꽂지 않아도 음식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미래형 냉장고, 바이오 로봇 냉장고인데요. 어떻게 냉장고가 전기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유경 씨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바이오 폴리머 젤이라는 특수 물질 덕분인데요. 이 젤 속에 음식물을 넣어두면 굳이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냉장고처럼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냉장고가 전기를 쓰지 않고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그런 미래형 냉장고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전기가 필요 없는 미래형 냉장고, 바이오 로봇 냉장고입니다. 전기도 문도 필요 없고 냉장고 안에 있는 바이오 폴리머 젤 속에 음식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젤은 냄새도 없는 데다 끈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음식을 감싸주면서 시원하게 유지시켜줄 뿐이죠. 또 크기 또한 기존 냉장고의 4분의 1 정도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냉장고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제품 냉장고. 처음엔 투박한 형태에서 시작해 현재 냉장고는 그 형태와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냉장고가 우리 주방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냉장고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냉장고는 집안에서 24시간 내내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가 있다니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미래형 냉장고인 바이오 로봇 냉장고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냉장고 냉매로 쓰이는 이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냉장고 두고 현재 기술로는 상용화되기 힘들지만 대신 바이오 폴리머 젤의 도움을 받아 전기 사용을 줄이는 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라도 바이오 로봇 냉장고 꼭 상용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머지않은 시기에 바이오 로봇 냉장고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아름답고도 신비한 홍해 남부의 수중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홍해는 전 세계 스킨스쿠버들 사이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의 바다로도 손꼽히는데요. 특히 형형색색의 산호초들로 둘러싸인 바닷속에 있다 보면 마치 우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큐멘터리 해저탐험 신비의 세계만 봐도 홍해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홍해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8월 둘째 주에는 얼마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 인터넷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여름 특집 방송 핫클릭 베스트 12. 광복 70년. 그러나 일본이 만들어낸 조선의 역사와 진실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는데요. 일본은 무슨 이유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동원해가며 우리의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한국사 과학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 인터넷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여름 특집 방송 핫클릭 베스트 12. 역사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이룩한 과학의 산물 갑옷. 그중 세계 강국들이 탐냈던 조선의 갑옷, 바로 두정갑인데요. 화살도 막아냈다는 두정갑에 대한 모든 것. 오전 9시 한국사 탐에서 확인해보세요.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징그럽고 하찮게만 여겼던 기생충과 미생물의 세계엔 우리가 몰랐던 과학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데요. 국내 최고의 기생충 전문가들과 함께 기생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오전 10시 이매진 채널 고정.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 인터넷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여름 특집 방송 핫클릭 베스트 12. 최근 들어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3D 프린터. 제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3D 프린터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소개합니다. 오전 9시 YTN 사이언스 다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 인터넷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여름 특집 방송 핫클릭 베스트 12. 조선시대 사람들의 혼이 담긴 전통의 칼 도검. 실용적이고 과학적이었던 조선의 도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오전 9시 한국사탐 많은 시청 바랍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국내 최초로 설탕 공예, 즉 슈가크래프트를 창시한 최두리 슈가아트의 최두리 대표, 국내 최초 슈가 아티스트인 그녀의 성공 창업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애니메이션 감독 김청기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의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케이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8월 둘째 주에도 역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괜히 덥다 하면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찬 음식 대신 건강식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TV 더보기는 여러분이 더위를 잊을 만큼 재밌는 내용을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